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월요일에 방송할 때 화수목 3일을 고향을 다녀온다고 방송을 못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김장을 무사히 잘 마치고 들어와서 이게 어제가 11월 말일이었기 때문에요. 11월 월 마감을 지금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오늘까지 쉬고 내일 방송을 할 생각이었는데 11월 월 마감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 이제 12월하고 11월이 합쳐져 버리게 되니까요. 그래서 월 손익을 계산하는 의미로 그래서 오늘 이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지금 날짜로는 12월 1일인데 그냥 오늘까지 해서 11월 말일로 이제 그냥 계산해서 11월 손익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화수목 3일 동안에 뭐 스마트폰으로 계속 이제 가끔씩 보긴 했지만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파악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제가 뉴스를 본 걸 그냥 참고를 해서 제 개인적인 어떤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오늘은 제 잔고 부분 11월 말까지의 잔고를 정리하는 그런 쪽에 비중을 맞춰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잔고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잔고가 1167만원이고요. 1167만원 하면 제가 월요일 방송할 때 1117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화수목 3일치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플러스 50만원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50만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11월달 수익은 137만원입니다. 한 13% 정도 수익이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7월부터 제가 새롭게 시즌2를 했습니다. 이게 시즌1을 방송 못 보신 분이었어요. 시즌1은 866만원을 해서 뭐 1200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렇게 끝났었던 그게 있었고, 이제 시즌2를 7월 달에 7월 1일 날 1000만원 가지고 새로 시작해 가지고 지금 현재 7, 8, 9, 10, 11 이렇게 되겠죠. 현재 시점에서 플러스 167만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달 첫 달은 1000만원으로 새 출발해 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배팅을 하다가 마이너스 64만원이 나왔고요. 그 다음 8월이 33만원, 이제 손실이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9월달에 제 기억으로 8월 말 9월 달에 어떤 투자 원칙을 좀 바꿨어요. 그러니까 50만원, 50만원, 그때 25만원씩 끊었던 것 같은 분할 매수하는 쪽으로 바꾸고 나서 이제 손실이 줄어들어갖고 수익으로 마감을 했고요. 9월 후반부에 아마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 전환했고, 그 다음 이제 10월 달에 112만원 수익 나고, 11월 달에는 137만원입니다. 11월은 제가 이번 주하고 저번 주하고 화수목 이렇게, 고향을 다녀오느라고 제대로 매매하지는 못했는데, 어쨌거나 일단 수익으로 마감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2주 동안 고향을 다녀오면서 느낀 게 스마트폰으로도 어느 정도 매매가 가능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사전에 매수하고 싶은 종목들이 정리가 좀 잘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매매할 종목들을 계속 이렇게 분석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제가 매수하고 싶은 종목들만 이제 관심 종목에 딱 띄워놓고 그 종목 을 중심으로 해서 매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목을 보고 매매하는 게 아니고 딱 제가 보고 있던 종목만 매수 타이밍이 들어오면 매수하고 또 올라가면 이익 실현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11월은 137만원 수익으로 마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11월로 보고요. 내일부터 하는 거는 이제 12월 달로 12월 매매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바쁜 일은 다 끝났기 때문에 내일부터 다시 또 정상 패턴으로 그렇게 매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화수목 3일 동안에 제가 시장을 제대로 볼 수는 없었지만 뉴스를 보고 뭐 대충 흐름으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요.
월요일에 제가 풀배팅을 해놓고 넘어갔었습니다. 그 종목을. 그러니까 아마 제 기억에 이 종목들이거든요. 유신, 도하엔지니어링, 태경 BK, 태경산업, KPF, 한일단조 이렇게 가지고 넘어왔는데, 여기서 유신이 200, 도하엔지니어링 400, 태경 BK 200, 그 다음 100, 100, 100, 뭐 이런 식으로 풀배팅을 해놓고 넘어왔습니다. 근데 월요일 방송 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때 했던 제가 풀배팅을 했던 이유는 시장이 나스닥 기준으로요. 여기서 고점 찍고 밀렸는데요. 여기서 외봉으로 밀릴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빠지더라도 이 정도 선까지는 왔다가 가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제가 줄을 꺼놨었거든요. 여기다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월요일에 제가 풀배팅을 해놓고 갔는데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월요일 저녁에 미정시가 하락해 버렸거든요. 그리고 화요일 날도 하락해 버렸습니다. 이틀 연급 하락했기 때문에 제가 봤던 부분이 틀렸다가 됐는데요. 이게 정말 운이 좋았던 게 화요일 날 국내 증시가 완전히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이날이죠. 화요일. 그러니까 미정시가 하락해 버리니까 하락 출발했는데 이게 상승 전환을 확 해버렸습니다. 이때. 그래서 이건 제가 뉴스 보니까 아마 중국 쪽에서 무슨 호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봉쇄 완화를 한다는 부분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중국 증시가 급등하면서 약간 두서없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중국 증시가 급등해버리면서 국내 증시가 딸려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빠졌는데 중국 증시가 급등하면서 중국의 악재 부분이 해소가 돼 버리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제 급등을 해버렸고요. 그리고 그다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미증시가 다시 또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운이 좋았죠. 미증시가 밀릴 때 제가 매매를 하고 있었으면은 손절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고향 가서 매매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냥 홀딩하고 넘어가 버렸는데 다행히 중국 증시가 급반등하면서 상승을 했고 그다음 지난밤에 미증시는 아침에 일어나서 급등했길래 뉴스를 쭉 찾아보니까요. 파월 연준 의장이 멘트가 좋았던 것 같아요. 대충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긴축을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금리를 인상한 효과는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조금 이후에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준에서 자이언트 스텝으로 지금 계속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 올리는 부분, 금리를 계속 올린 이 부분의 효과가 이후에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계속 올릴 필요가 없다.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느낌이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금리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금리 인상을 약간 완화할 수 있는데 그게 12월 달부터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2월에 금리를 올릴 것 같은 그런 불안감으로 증시가 계속 밀렸는데 파월 연준 의장이 12월부터 금리를 굳이 안 올려도 된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시장이 완전히 급 반전해갖고 나스닥이 이제 좀 많이 올라가죠. 금리 인상 우려감이 완화되면 기술주가 급등하니까요. 그래서 4.41% 지난밤에 급등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어찌됐든 간에 제가 여기 정도까지 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틀 밀렸다가 지난밤에 올라와서 결과적으로 이상하게 또 제가 줄 거는 자리 여기까지 딱 올라왔습니다. 지금 위치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미 증시 급등에 비해서는 많이 못 올랐거든요. 그건 이제 선망에서 미리 먼저 올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미 증시가 앞쪽에 있는 이 고점대니까 여기서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발견했는데 외국인하고 기관이 지금 엄청나게 매수해버렸네요. 코스닥을 외국인이 1,400억 매수를 하고 기관이 2,400억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이 제가 계속 기관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는데요. 얘들은 개념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외국 기관이 월요일인가 매도를 많이 하길래 도대체 얘들이 왜 매도를 하는가 이런 의문을 가졌는데요. 결과적으로 오늘 다시 또 매수를 했죠. 이 보시면 외국이 기관이 이때 4,700억이나 매도했는데요. 이제 오늘 와가지고
이거 아닌데 선물이고 잠시만요. 잘못 봤습니다. 코스닥 기관이 월요일날 1200억 정도 매도해가지고 제가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매도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증시가 미증시가 급등해 버리니까요. 오늘 이제 팔았던 걸 다시 이제 2,400억이나 다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외국인은 꾸준하게 사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샀다 팔았다 하는 것 같지만 매수 금액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기관은 대체로 매도를 많이 했거든요. 다 팔아먹고 이제 와서 뒤늦게 이제 매수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외국인 매수가 대체로 많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쨌거나 오늘 그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많았기 때문에 시장이 일단 상승적으로 방향을 잡는 그런 느낌인데 문제는 이게 지난밤에 미증시가 급등했기 때문에 이게 내일 또 금요일이고 하기 때문에요. 계속 치고 올라가기에는 또 조금 그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좀 그 매물 소화도 좀 해야 되니까요. 그런 느낌이라서 일단 그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방향을 위쪽으로 잡는 것이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파월 연준의장이 지금 긴축에 대해서 조금 완화한다는 어떤 표현을 했기 때문에 12월 달에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시장은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뭐 제가 꾸준하게 이걸 지켜보질 않아 가지고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는 못하겠지만 제 느낌으로는 아직까지 위쪽 방향이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로 하고요. 그 제가 가진 종목에 대한 설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월요일에 제가 도화엔지니어링은 400만원을 가지고 있었고 유신이 200만원이었고 태경비케 200만원이었는데요. 도화엔지니어링은 그 잘못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바로 비중을 줄여갖고 300만원을 그 거의 뭐 약법선에서 다 정리를 해버리고 100만원만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유신을 200만원 남겨놓고 태경비케 20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이 태경비케가 운이 좋았어요. 제가 가진 종목 중에 이때 급등해가지고 여기서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태경비케가.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여기 올라왔을 때 제가 막 지금 지나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거의 고점 부분에서 이게 화수목이죠. 화요일에 여기 급등했을 때 200만원 중에 100만원을 이익 실현을 했고요. 지금 현재 100만원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익 실현할 때 수익이 좀 났었었고요. 태경비케 부분이. 그래서 이게 그 절반 이익 실현하고 나머지 절반만 지금 남겨놨습니다. 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그래서 제가 지금 화수목 3일 동안에 수익이 50만원인데 이 중에 그 상당 부분이 한 30만원 정도가 아마 태경비케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도화엔지니어링은 그 월요일에 바로 뒤로 밀리는 이날이 있죠. 이때 그 300만원 정리해버렸고 10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그 오늘 1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다시 한 90만원 정도 추가했나요? 그래갖고 지금 현재 한 200만원 정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 생각에는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자꾸 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도화엔지니어링은 월요일에 300만원 팔고 화수목이죠. 월요일이 밀릴 때 이때 300만원 정리하고 100만원 남겨놨었고요. 그 다음 오늘 다시 이 아랫부분에서 자 이게 얼마였더라 기억이 잘 안 나네. 어쨌거나 여기서 100만원 추가했고 현재 도화엔지니어링은 200만원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그 나머지 종목은 뭐 특별한 건 없었고 이 잘 안 보인다. 그 유신이라는 이 종목이 오늘 수익이 좀 났습니다. 이게 그 20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거 5% 정도 올랐으니까요. 여기서 플러스 한 10만원 정도 뭐 대충 이런 식으로 그 다음 KGETS 이 종목도 그 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100만원치 잡았는데요. 요것도 그 어제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요런 수익들 해가 합쳐가지고 합쳐서 결과적으로는 수익이 화수목 3일치 수익이 50만원이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수익 낳는 걸 가지고 이익 실현하면서 종목을 좀 대폭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종목입니다. 그래서 요건 정리를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 수익할 때 다 하고 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KPF, 한일단조,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종목이죠. 지금 여기 추가 잡히는 게 KG, ETS, 그 다음 덕신하우징, 그 다음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요. 현대 에버다임. 요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종목이죠. 아홉 종목 해서 여전히 풀베팅입니다. 1167만원 그대로 종목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2주 동안 폰으로 매매하면서 그냥 바로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종목으로 분산해 가지고 길게 보는 관점으로, 왜냐하면 저는 시장이 상승하는 쪽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코스닥 같으면 여기서 물론 이제 저항되긴 하지만 위쪽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보유 종목을 좀 길게 보는 쪽으로. 근데 이게 일부 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종목 내려가 버리면 손실이 생기니까 이걸 최대한 여러 종목으로 분산을 시켰습니다. 원래는 한 종목에 100만원씩 해갖고 11종목 이렇게 가지고 있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유신하고 도엔지니어링 이런 종목이 우크라이나 재건, 네옴시티 이쪽의 종목이 좀 가능성이 있어 보였어. 그래서 일단 여기만 비중을 200만원씩 현재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좀 화수목 3일 이렇게 길게 매매를 하면서 느낀 게, 개인적으로 느꼈던 게 뭐냐면 좀 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믿고 매매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태경 BK 같은 경우도 JP모건에서 그렇게 주구장창 팔고 있을 때 제가 매수를 했거든요. 하고 홀딩을 했는데 월요일에 제가 200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던 부분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 내가 보는 게 너무 얼토당토 하는 건 아니다,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종목을 분산해 가지고 특정 종목으로 몰아놓으면은 그 종목이 내려가 버리면 또 손절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생각한 게 내가 매매하는 매매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가지고 길게 보고 그냥 홀딩을 한번 해보자, 이 생각을 했습니다. 상승 추세라는 전제 하에서 만약에 시장이 꺾여갖고 하락한다면 이제 또 손절하면 하고 종목을 바꿔야 되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현재 시점은 상승하는 관점이다, 상승 초입이다, 이런 느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태경 BK도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100만원 이익 실현했기 때문에 나머지 100만원을 가지고 있으면 되죠. 제가 잡은 가격은 여기 때니까. 지금 평단가가 6,18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잡았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 이쯤에서 잡았기 때문에 이익 실현하고도 지금 100만원 남겨놓은 게 지금 수익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13% 정도 수익 났기 때문에 남은 100만원은 좀 더 길게 가져가 보자. 제가 봤을 때 이거 주봉상으로 앞쪽에 전고점을 거의 뚫어놨기 때문에요. 이거 위쪽으로 방향 잡으면 월봉을 한번 볼까요? 거의 지금 최고점 위치에 와 있죠. 그래서 한 만원대 정도까지는 무난히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믿고 가자 이런 생각으로 홀딩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나서 방향이 맞았다 싶으면, 전에 같으면 이제 이 정도 되면, 물론 제가 이게 화수목이죠. 수요일날 장을 보고 있었다면 여기쯤에서 이익 실현했겠죠. 또 정리를 다 했을 겁니다. 근데 그대로 놔뒀는데 내려왔지만 이 상태로 100만원 정도, 왜냐면 이익 실현은 절반 했으니까요. 놔두면 다시 또 한 번 더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그대로 100만원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의 어떤 자신감 같은 게 조금 생겼다, 이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대충 그냥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제 개인적으로 왜 매수했는지에 대해서. 한일단조는 북한 도발 우려감으로 해서 빅텍이 급등했다가 밀리면서 대장이 뒤로 밀리니까요. 따라서 그냥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뭘 보고 들었냐면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거 하고, 한일단조가 자동차 부품, 그 다음 포탄
포탄 같은 거 있죠. 탄도미사일 탄피 이런 쪽 단조 제품이니까 실적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건 바닥권에 해당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바닥권에서 잡고 있으면 북한에서 도발 안 한다고 해서 계속 내려갈 이유는 없죠. 실적이 좀 올라가니까. 그래서 자동차 부품이나 어떤 방산 관련 이런 쪽으로 해서 위로 올라갈 것 같다. 그래서 이건 계속 홀딩하면 여기까지만 뚫으면 또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길게 보고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거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면 이유만 설명드릴게요. 태경 BK는 이 탄소 탄소 포집 뭐 찍어갖고 사우디 쪽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서 지금 고점 뚫고 급등했는데 이 밀린 부분은 제 생각에 그 JP모건이 자꾸 팔아먹어가지고 오늘도 JP모건 팔아먹었을 겁니다. 그렇죠? 얘들이 자꾸 팔아서 그런데 여기서 봐서 알겠지만 JP모건이 팔아갖고 내려왔는데 재료가 좋은 게 나오니까 뚫고 올라가 버리죠. 올라가면 JP모건도 그대로 계속 안 팔고 얘들 거의 단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팔아먹다가 급등해버리니까 자기들도 매수가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JP모건이 매수해버리면 급등해버린다는 겁니다. 한 20% 이상씩. 그래서 그런 의미로 눌렀다가 또 재료가 좋은 게 나오면 JP모건이 매수하면서 날아갈 가능성도 있겠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 태경산업은 태경BK 모회사 개념이니까 태경BK 올라가면 따라 올라갈 것 같다 이 부분하고 얘는 그 배당 뭐 이런 쪽으로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적도 상당히 좋고 그래서 이것도 길게 보자는 관점으로 잡았는데요. 잘 올라가다가 오늘 좀 밀려가지고 거의 제 매수가 근처까지 왔습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요건 연말까지 계속 보유하는 걸로 해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KPF는 정말 이해 안 되는 종목입니다. 여기서 이쯤에서 잡았는데 지금 현재 손실이 발생된 상태인데 방향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건 외국인 한번 볼까요? 나쁘지 않죠. 이 종목도 실적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이게 지금 눌리는 이게 이해가 좀 안 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눌렀는 만큼 위로 올라갈 것 같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위쪽으로 올라갈 것 같아서 홀딩하자 이러고 이제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유신은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괜찮게 보는 종목입니다. 유신하고 도엔지니어링 두 종목을 좋게 보고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누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 화수목 3일 동안에 네옴시티 관련한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히림하고 여기서도 급등했었죠. 그 다음 한국종합기술 급등했었고요. 이런 종목들 올라가는데 이 못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보시면은 건설 쪽에 뭐 한신공영, 물론 성도ENG 이런 종목들이 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재료는 있는데 사우디에서 지금 공항 건설하는 데도 여튼 몇백 조인가 몇천 조인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충분히 급등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보는데 이상하게 이 두 종목이 상대적으로 좀 적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도화엔지니어링하고 유신은 한번 급등이 나오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지금 네옴시티 관련한 뉴스도 계속 호재성으로 나오고 있고 그 다음 러시아 우크라이나 부분도 제가 뉴스를 봤을 때는 휴전 쪽에 협상하는 이 부분의 뉴스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둘 다 철도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두 종목이 괜찮아 보이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유신을 200만원 가지고 있고요. 도화엔지니어링 200만원에서 비중을 좀 많이 담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덕신하우징은 이게 그거죠. 가덕도 신공할 때도 한번 들썩했었는데요. 물론 이제 여기서부터 많이 밀고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이제 물량 수화 과정을 거치는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도 뭐 실적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게 또 이렇게 올라가는 이 부분이 사우디의 공항 이야기 나올 때 올라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항 관련한 뭐 뉴스가 나오면 얘가 반응을 조금씩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워낙 저렴해서 이 종목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대충 이렇게 해서 현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종목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1월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12월은 바쁜 일 다 해놨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해 가지고 개인적으로는 12월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 자체가 중국의 악재도 좀 해소가 되는 것 같고 해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좀 더 자신 있게 홀딩하는 전략으로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해서 제가 그 화수목 3일치를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11월 마감하는 그런 의미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제가 그 방송 못하는 사이에 뭐 특별한 뉴스라든가 이런 부분 있으시면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해서 오늘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